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어제 본 영화 서울의 봄 그리고 몇 가지 수다를 좀 떨어볼까 합니다. 뭐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먼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 유튜브는 이익 창출이죠. 창출이 이익 창출과 정보의 공유, 이 두 가지를 크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뭐 1인 가구 생활을 실질적인 1인 가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뭐이 1인 가구들의 모임을, 그게 뭐 여기 이제 제가 강원도에 있는데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좀 뭐 여행을 종종 다니면 거의 전국적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 1인 가구들이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각종 뭐 정보 통신을 이용해서 쉽게 뭐 모이려면 모일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 1인 가구들의 모임을 조금 도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뭐 술을 마셔도 이렇게 이제 공통된 방을 열어놓고 뭐 각자가 이렇게 술을 마셔도 같이 마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뭐 치울 것도 별로 없을 거고 어 뭔가 그런 좀 시도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마치 이제 그 요즘 그 유행하는 블록체인 뭐 이렇다고 해서 실제 뭐 그 어떤 공학적인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게 그냥 연습장으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그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1인 가구들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지금 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짧게 소개를 했고요. 오늘 제가 본 영화가 그 서울의 봄이라는 그 12.12 사태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이게 뭐 결과가 이미 나온 현대사니까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봤습니다. 뭐 이제 배우들을 일단 보고 갔는데 의외로 굉장히 몰입, 뭐 저뿐만이 아니라 영화 평이 어, 상당히 사람들이 몰입을 해서 보고 감동적으로 봤다는, 굉장히 잘 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 영화를 보니까 예전에 그 발키리, 이 서울의 봄이 나오기 전에도 이 발키리라는 영화를 한번 좀 추천드립니다. 이 발키리가 사실 이 톰 크루즈가 나오면 워낙에 이제 그 원맨 액션 그 영화처럼 돼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 발키리라는 영화가 그 뭐죠, 그거 이제 미션 임파서블 비슷한 그런 다른 버전이 아니냐 이렇게 좀 추측을 했었죠. 그래서 극장에 개봉할 때는 이걸 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TV에서 OCN인지 이제 한참 시간이 이제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OCN인지 거기서 이 영화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 그런 액션 영화가 아니라 이제 그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 암살 작전을 그린 실화를 배경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는 이 톰 크루즈의 어떤 그 액션 영화, 그런 액션 오락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그 어떤 흥행 영화, 하여튼 뭐 액션 영화 이쪽에 좀 선입견이 잡혀가지고 오히려 이 영화에 그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 영화가.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박진감 넘치고 이 영화에서도 뭐 수도 경비대하고 그 뭐 이렇게 서로 막 그 통신망을 둘러싸고 막 엎치락 뒤치락하고, 지금 서울의 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구조가 서울의 봄이 나오기 전에 이 영화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상황이 이 히틀러 암살 작전을 했을 때 하고 12.12 사태가 났을 때 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두환이 이 발키리 작전이 있었을 때의 그 독일의 그 상황을 모방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군사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히틀러 암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만약에
히틀러가 죽었다면, 암살 작전에 성공해서 죽었다면 이 작전이 성공하는데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히틀러가 살아납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것 때문에 작전이 실패하죠. 그런데 12.12 사태는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미 이제 사망하고 나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그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이 이 발키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그 서울의 봄을 저기 저도 이제 저는 뭐 사실 뭐 연기를 워낙에 뛰어나게 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그 연기 보는 재미에 그냥 한번 좀 봐야지. 요즘 뭐 히어로 영화 이제 너무 식상하니까 그런 생각에서 봤는데 의외로 저도 이제 굉장히 몰입하고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역사를 보면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한번 소개한 책에서 이 창조적 시선에 보면 514페이지에 보면은 514페이지, 515페이지를 보면은 1975년 3월 1일부터 1979년 이게 아니고 1900 제가 그냥 이걸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창설된 1946년부터 1979년까지 거의 모든 기간에 일본군 출신이 한국 군대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이야기다 하면서 그 역대 육군 참모총장의 그 1대부터 쭉 21대까지 중에 일본군 대좌, 뭐 일본군 소좌, 그 주로 일본 육사 출신들이 대한민국 그 국군의 참모총장으로 상당히 많이 역임합니다. 21대까지 1대, 2, 4, 3, 5, 8, 6 상당히 뭐 많은 숫자가 여기 책을 궁금하시면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해방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그 미군정에 의한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고 남북이 분단되면서 남한에는 그 기존의 친일파와 그 일제 세력들이 그 뭐 김구 선생이나 이런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든지 분단을 막으려고 했지만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분단을 막으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견이 생긴 거죠. 사실 그 당시에 독립군이라고는 사실 아무런 거의 군사적 힘이 없었는데 뭐 역사가들이나 학자분들의 의견을 따르면 사실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는 신탁 통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다시 미군이 그 친일 세력들을 기용해서 독립 운동가들을 다 때려잡고 그 미군정 주도지만 다시 그 친일 세력들이 다시 등단하죠. 뭐 그런 배경에서 이제 대한민국 육군이 창설되고 그 조직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그 인사들이 뭐 일본 장교 출신들이 대다수가 많았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박정희도 결국에는 뭐 일본 육사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광복군을 때려잡는 그런 뭐 그 부대에서 실제 그 군 생활을 했었고 뭐 다 역사가 고정하고 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 우리 한국이 그래서 그런지 뭐 얼마 전에 그 홍범도 장군의 그 동상을 육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육사가 뭐 적극 나서고 이랬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정말 자주 독립 국가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런 거는 이제 한번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뭐 일반 소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힘은 없겠지만 뭐 알고 지나갈 건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영화 굉장히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미 결론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영화를 보는 도중에는 이거 어떻게 막 뒤집혀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막 그런 정말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꼭 보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책 제목은 성공을 쟁취하는 파워 실전 명상이라고 자연 스님이 이제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처음에 제가
앞부분을 읽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왜 구매하게 됐냐면은 우리들이 보통 이제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은 여행을 좀 가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서 일단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좀 뭐 힐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좀 뭔가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좀 한 가지 좀 느낀 게 뭐였냐니까 이게 물론 이제 한 며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벌써 뭐 한 일주일이 넘어가면 이게 자기 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내 좀 재충전을 하고 스트레스 좀 풀고 이러려면은 항상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책에서 그건 이제 좀 하수들의 이제 방법이다.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일상 생활에서 어떤 명상을 통해서 이제 자기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자기의 어떤 정신을 재충전하고 이런 것을 이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아닌가. 뭐 일상생활에서 뭐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근데 이제 며칠 정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뭐 자연 환경, 국립공원 이런 데 가보면 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많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뭐 한 달 정도 막 2주 이렇게 다닐 수는 없거든요. 뭐 한 길어도 뭐 일주일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그럼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제 스트레스의 연속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의 유신 종교 그리고 기독교하고 이슬람교는 신이 있는 종교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신이 없는 종교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명상과 어떤 그런 뭐 공부라고 하죠. 뭐 공부를 통해서 일상과 접목해서 내 뭐 정신을 좀 유지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또 저 유튜브 채널을 하나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해수인이라는 채널인데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 채널이 보고 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들이 보통 물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생선 같은 거 먹을 때 뭐 여러 가지 생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낙지 탕 끓일 때는 사 낙지를 그냥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그냥 막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낙지집에 갔는데 살아있는 낙지를 그냥 펄펄 끓는 물에다가 좀 집어쳐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조금 좀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어차피 먹는 건데 굳이 저렇게 잔인하게 먹을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그런 방식의 이제 음식점을 좀 안 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생겼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물고기는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는 어류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센서 이런 게 뛰어나고 나름대로 상당히 뭐 지능이 높은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뭐 저도 뭐 물고기 많이 먹고 뭐 고기 종류 가리지 않고 많이 먹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포식자로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좀 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뭐 예전에 구제역인가요? 돼지 산 생매장 시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 비판의 여론이 컸었죠. 아무리 가축이라고 해도 그렇게 죽여도 되느냐? 뭐 그럼 어떤 게시판에 이런 말이 나요. 어차피 먹을 건데 뭐 저기 이렇게 죽이나 저렇게 죽이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려고 그렇게 버둥버둥하냐?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이 해수인이라는 채널을 보시면 물고기 이분이 이제 뭐 어떻게 뭐 어떤 뭐 수입을 해오는 그런 게 아니라 어항 뭐 이렇게 물고기를 파는 횟집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어항에서 그냥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이제 먹지 않고 민물에다가 이렇게 좀 뭐 그렇게 하는 기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 바다 물고기를 민물에 놔서 뭐 기생충을 제거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기생충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즘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그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죠. 중금속 오염도 심각하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대부분의 지금 인류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이미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에다가 요즘 후쿠시마 핵 오염수.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생선이든 뭐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저는 잘 먹는 편인데, 요즘은 솔직히 좀 꺼려집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런 환경에서 그걸 꼭 그렇게 먹어야 되나? 뭐 그냥 가끔 먹으면 이제 뭐 좀 별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즘 너무 좀 식탐, 뭐 먹방, 좀 사람들이 너무 먹는 걸 너무 밝히는 것 같아요. 그럼 먹은 만큼 또 싸야 될 텐데 싸는 문제 생각은 안 합니까? 이렇게 그렇게 막 먹는 거에만 너무 사람들이 치중하니까 좀 추해 보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래서 이런 좋은 채널이 있으니까 한번 구독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좀 유익한 정보를 전하면서, 아까 초두에 그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비록 이렇게 그 유튜브가 이제 기본적인 아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뭐 실버 버튼인가요? 뭐 그런 거 받으면서 이렇게 뭔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그 사실 코로나 이전 이후가 조금 환경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전부터 좀 그 코로나 이전 이후처럼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무조건 만나야지만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는 이렇게 살아도 별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런 걸 조금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서 좀 메타버스가 나오고 이 블록체인 같은 것이 요즘 이제 좀 대두가 좀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활동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를 정말 대단하게 신출귀몰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블록체인 어떤 기반의 웹 3.0 버전으로 이제 가는 그런 시초에 있다고 합니다. 시적점에 초기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공부해놓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꼭 신출귀몰하게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대단하게 잘해서, 근데 저는 물론 그 저도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정보의 공유와 잘 돼서 채널이 잘 돼서 돈이 벌리면 당연히 더 좋은 거겠죠. 저도 요거를 목적으로는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의도대로 쉽지 않고 또 노력도 많이 들여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그 1인 가구들의 모임,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요즘 그 꼭 이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걸 오픈해 가지고 동시에 화상 회의처럼 여러 그 사람들이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뭐 영화를 보고 뭐 술 한잔 하면서, 물론 술 한잔은 이제 방에서 자기 혼자도 먹지만 이렇게 채널을 켜놓고 일방적인 이렇게 그 전달이 아니라 상호 뭐 어떤 그 뭐 독서회 같은 그런 것을 좀 운영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도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그 메타버스에 대한 훈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요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요런 얘기를 남기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